아까 시간에 이어서 발문의 법칙 7번째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법칙은 논의 끝에 얻어낸 결론이나 논의 끝에 얻어냈습니다.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어떤 제시된 논의 끝에 얻어낸 결론이나 제시된 의견,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는 논의 끝에 어떤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논의 끝에 얻어놓은 결론이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을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부정하는 물음을 던져 심진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또 사람은 부정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틀렸다 한다든지 이렇게 부정당하게 되면은 사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자기가 알고 있는 바가 부정당하게 되면은 사람은 심진을 일으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이 발문의 법칙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4학년 국어 교재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박바우라고 하는 박바우와 박서방이라는 이 노인을 두고 박바우라고도 하고 박서방이라도 하고 이름이 두 개입니다. 뭐냐면은 옛날 얘기예요. 옛날 봉건시대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봉건시대 때는 어쨌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말하자면 그 천민에 대해서는 해라를 해. 근데 이것이 옛날 얘기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지금부터서 약 8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80년 전. 그렇게, 제가 내 고향에서, 나는 8살까지 내 고향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 그 앞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앞산에 중턱에가 집이 2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는 사람은 하여튼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냥 또 우리 동네에서 사는 어린이가 됐든 어린이가 됐든 그 산에서 내려온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말을 해를 해버려요. 근데 할아버지가 내려와도 이래라 저래라 그랬죠. 조그마한 애기들도. 왜 그러냐면은 어린이들이 그 할아버지라고 해갖고 존댓말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꾸지람을 준단 말이에요. 저런 삼놈들한테 말이요. 말을 올리선다고.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그때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그랬어요. 소나 돼지를 도살을 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막 우선 아주 꼬마들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이를 불문하고 하여튼 해라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요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8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은 아직도 저 깊은 산에 가면은, 산골에 가면은 그런 게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일찍언이 약 80년 전에, 그때는 이미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도요. 자,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얘기예요. 맨 처음에 온 양반이 헤라로 말하자면 박서방한테 이 노인이요, 할아버지인데 고기다오, 고기를 달라 그럽니다. 내가 고기 사러 왔으니까 고기를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듬뿍 고기를 아무렇게나 잘라 주어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온 또 젊은 양반은 말입니다. 이게 박서방님 딱 하면서 고기 한 건 주세요. 그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서방은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그냥 가장 좋은 부위를 몽땅 잘라서 이 아까 그 젊은이 보아라고 하듯이 몽땅 잘라가지고 딱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하자면은 이
젊은이가 맞으면 이 박바우야, 응? 어째서 이렇게 같은 한 건인데 말이야 이렇게 다르게 주느냐 하고 따집니다. 근데 그때 이 노인은 말하자면은 무슨 반항을 못해요.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발문 문제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자, 이럴 때게 말하자면은 이 박노인한테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갖춘 사람이 누구냐 하고 보통 묻거든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온 젊은 양반이나 그러죠. 어린이들도 다 그러죠. 요새 어린이들은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온 양반은, 젊은 양반은 말하자면 어른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고, 뒤에 온 양반은 그야말로 예의를 아는 말 그대로 양반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좀 또 이제 순위를 등장시켜도 좋고 교사가 바로 해도 좋습니다. 교사가 바로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또 모든 사회에는 규범이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규범이 있지 않냐. 어른들한테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규범대로 지켜야 쓴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봉건 시대는 그때 나름대로 규범이 있었다. 뭐냐 그러면은 양반이 이 천민한테 대해서는 절대로 나이를 불문하고 말하자면은 경어를 쓰지 않는다. 이것이 그 사회의 규범이다 이 말. 사회의 규범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오늘날 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사회가 그야말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것을 애기들도 짐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의 규범이라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봉고시대 때 이 당시에 사회의 규범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양반은 천민에 대해서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천민에 대해서는 나이가 아무리 많은 천민이라도 말을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회 규범이단 말이야. 근데 그때 사회 규범을 지킨 사람은 누구냐? 사회 규범을 지킨 사람은 먼저 온 젊은 양반.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뒤에 온 양반. 다시 말하면 이 노인에 대해서 경어를 쓴 뒤에 온 젊은 양반은 그때의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결코 잘한 것이 아니다. 근데 앞에 사람은 사회 규범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눈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때 당시의 사회 규범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잘하는 것이다 말이야. 이렇게 교사가 말하자면 반론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대체 그렇다 이거야. 어린이들 가운데는 사회 규범에 맞도록 살아줘야 규범에 어긋난 짓을 해서 안 되죠. 언행, 말이나 행동을.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도 그랬을 거단 말이에요. 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선생님이 지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요건데 논의 끝에 얻어낸 결론이나 제시된 의견을 부정하는 물음을 던져. 부정하는. 그것을 심진을 일으킨다고 말. 그래서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한다. 수업은 못하는 것이라고요?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기르는 것이 수업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재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라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 기르기 위해서 이 교재가 있는 거란 말이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발문의 법칙 8번째입니다. 하나의 큰 발문 아래 몇 개의 작은 발문을 마련한다. 뭐 이것은 어려운 법칙은 아닙니다. 가령 과학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과학에서 지금 이것은 말하자면 실험, 연시 실험의 과정입니다만, 자, 유리대롱 여기다가 이렇게 또 고구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은 공기가 압축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많이 압축된 상태에서 이걸 놔불게 되면은 올라간다 이 말. 이제 지금 이거 과학에 나오지 않습니까? 공기가 압축에 대한 학습을 할 때 학습 문제. 막대는 누구의 힘으로 뛰어 올라갔을까요? 왜 막대는 올라갔을까요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올라갔을까요? 분명히 누구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누구의 힘으로 올라갔습니까? 하고 묻는 것하고 막대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왜 올라갔을까요? 하고 묻는 것하고는 어쩌습니까? 어린이들 하여금 사고하게 함에 있어서 아주 큰 차가 있죠. 그래서 부단히 어린이들이 사고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것도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모든 어린이가 사고하도록 물어야 쓰겠단 말이에요. 근데 발문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어린이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지와 전능을 다해서 이마로 저마로 골똘히 사고할 수 있도록 물어야 쓴다 이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왜 또는 그 까닭은 이렇게 물으면은 몇 명만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 막대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올라가겠어요? 누구의 힘에서 올라갔어요? 누구의 힘일까요? 하면은 밖에가 있지 않아요. 밖에가 있지 않고 어디가 있습니까? 이 대롱 안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정되어 있어. 아까 발문을 한정시킨다 그랬죠? 발문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요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건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 이렇게 한정해서 생각하도록 해야 쓰겠는데 이 발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찌 쓰겠습니까? 작은 발문을 몇 개를 마련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마련하냐 그 말은 지금 여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실험을 다 보여주고요. 막대로 고구마를 밀어 넣을 때 손에 느껴진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실험 과정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물음을 작은 물음부터 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발문을 묻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막 물어보면 애기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또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5개의 발문을 작은 발문을 A와 B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으시오. A와 B의 같은 점 다른 점 찾으시오. 두 번째는 이 고구마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고구마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막대로 고구마를 밀어 넣을 때 손에 느낀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전부 다 애기들이 실험했으니까. 그 다음에 위에서 고구마를 밀어 내릴 때 밀려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밀어 넣었는데도 말하자면 밀어 넣는데 힘이 들었다 이거 말이에요. 그것은 누굽니까? 누구의 힘입니까? 그거 묻고 있는 것이죠. 5번째, 고구마가 밀려 내려옴에 따라 유리관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물어갖고 마지막에 가서 막대를 놓으니까 막대는 튀어 올라갔다. 막대는 누구의 힘으로 튀어 올라갔을까요? 하고 이 5개의 말하자면은 작은 발문의 도움을 받아서 마지막 큰 발문을 던짐으로써 어린이들이 사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할 때는. 그러니까 또 이런 실험을 해놓고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막대가 튀어 올라가자 고구마도 이 발문을 던지면서 그랬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어린이들 나오세요 해가지고 이 순서대로
작은 발문을 주고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어떤 어린이는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들어가고, 끝까지 모르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겠느냐? 결국 공기가 들어있다는 것. 여기서는 쭉 누르니까 공기가 좀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줄어든다, 오그라든단 말이에요.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들어갖고 더 이상 오그라들지 못하니까 그냥 팍 화가 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어린이들이 이렇게 우수한 애기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장애가 하면 보통의 어린이들이 모두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꾀해야 된다면, 그래야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는 이런 수업을 할 수가 있다면. 선생님 어렵습니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가르치는 사람도 재밌고 배우는 어린이들도 재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생님들은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기는 조금 힘들란지 모르지만은 일단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은요, 수업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고 어린이들을 학습하는 어린이들도 또한 재밌다. 그래서 킥킥거리면서 웃으면서 공부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고, 자 그렇게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9번째는 추상적으로 묻자냐 구체적으로 묻는다.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뭐 없겠습니다만은 또 가령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뚜기는 자기 방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까? 매우 추상적이죠. 메뚜기는 자기 방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묻지 않냐고. 자, 이렇게 물으면 어쩌겠습니까? 메뚜기의 몸은 적에게 쫓길 때 자기 방위를 하기에 알맞게 되어 있다. 어디가 그렇게 생겼을까요? 그곳을 찾아서 그림으로 그리시오 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준다. 그림을 찍었습니까? 메뚜기의 몸은 적에게 쫓길 때 자기 방위를 하기에 알맞게 되어 있다. 어디가 알맞게 되어 있는 곳 찾아보자. 이렇게 되면은 요 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메뚜기는 자기 방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방팔방이 물음뿐입니다. 어디다가 기대고 생각했을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딱 한 점으로 한정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한정시켰습니까? 메뚜기의 몸은 적에게 쫓길 때 자기 방위를 하기에 알맞게 되어 있다. 어디가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 그래놓고 이 사진을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가 그렇게 생겼냐? 적이 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는 얼른 도망가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멀리 도망가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디가 장치가 되어 있는 거 애들 보고 다니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어쩌겠어요? 결국 다리가 있어야 도망을 갈 것인데 다리가 이러면 길단 말이에요. 왜 길까? 왜 클까? 발딱 뛰기 위해서 그런 것 같구나. 그것을 비교시키기 위해서요. 요것을 보여줘. 여기는 그 큰 다리가 없어. 큰 다리가 떨어져 버렸어. 요것이. 여기에서 생각을 못한 어린이들은 이것과 비교해 주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다리 대체 이렇게 크니까 발딱 뛰고 있습니다 하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부터 10가지를 전부 어린이들한테 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수한 어린이들에게라도 50%쯤 가르쳐주고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사고하게 만든다.
그래도 어려우면은 70%쯤 가르쳐주고, 그래도 어려우면 80%, 그래도 어려우면 90%. 그래서 조금만 남겨놓고 단 1%라도 그 어린아이고 알아맞히게 함으로써 맞았다 잘했다 말이요. 칭찬받음으로써 나도 제법 잘한다고 하는 건전한 자아개념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매체로 하여금 묻게 한다. 선생님이 묻는 것이 아니라 매체로 하여금 묻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뭔 말이냐? 이거 보십시다. 자, 이런 실험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이 물이 따뜻하게 데워진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도 다 알겠죠. 자, 그럴 때에 발문 1. 시험관에 어디에 있는 물의 온도가 가장 높을까요? 자, 지금 여기서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시험관의 아래쪽, 가운데 쪽, 위쪽 어디에 있는 물이 온도가 가장 높을까요? 물으면 어쩌겠습니까? 대부분 애기들은 당연히 여기다 이러고 생각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그러겠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짐승이 가면 재보자. 그래서 실제로 재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딱 해서 재봐요. 온도계를 넣어서 재보니까 이거 뜻밖에도 제일로 온도가 밑에 있는 밑불에 있는 물이 뜨거울 줄 알았는데 여기 제일 위에는 제일 먼 데에 있는 이놈이 뜨겁다. 여기 온도가 높다 말이요. 여기보다도 여기 온도가 높다 이 말이요. 애들이 깜짝 놀란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과 전혀 어긋나는 정보가 이곳에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째서 그럴까 하고 사고하게 된다. 어린이들이 사고했을 때 사고력이 길러집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이것을 사고하게 하고 싶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어린이로 하여금 이것을 사고하게 하도록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애기들이 사고해 줄까요? 택도 없단 말이에요. 어쩌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린이가 사고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장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어긋나는 어떤 정보를 줘야 쓴단 말이에요. 그러한 현상을 눈앞에 보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 경우가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가장 온도가 높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제일 높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일 먼 데가. 그러니까 우리들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매체로 하여금 묻게 한다. 이와 같이. 근데 이렇게 되면 어린이들 어쩌겠습니까? 사고를 안 할 수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교사가 하는 일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활동을 하도록 꾀하는 일.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꾀하는 일. 어린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도록 어린이들을 만드는 일. 이것이 교사가 할 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어린이가 돼버리면 그걸로서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능동적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마로 처마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교사가 할 일은 오직 그것뿐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어린이는 나오게 해서 조금 가르쳐주고 알았다 들어가고 나머지 얘기에서는 또 조금 가르쳐주고 선생님 나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또 들어가서 생각하라고 끝까지 남아있는 애기들 이런 애기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더 많이 80%에서 90% 가르쳐주고 95% 가르쳐주고 그래도 못 생각하면 96%, 97%, 99%까지 가르쳐주고 나머지 1%는 그러하여금 사고하도록 하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1% 생각하지 못한다면 선생님이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적어도 답만은 그 어린이도 알게. 어찌해서 그런 답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지만은 답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그림을 그려갖고 어디가 제일로 무르 온도가 높으냐 하고 물으면은 여기다고 하는 거. 선생님이 실험을 통해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답은 쓸고 다니겠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말하자면 언젠가는 그 원리를 알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 자, 다음에 11번째. 발문이 제시되면 어린이 각자는 자기 나름의 생각, 곧 자기 나름의 잠정적 회답을 마련해 기록한다. 아까 이 얘기 했습니다만 이것에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는 것은 식물의 성장점과 같다. 식물에는 성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만 우리도 결국에 가서는 식물의 그 가지의 제일 끝털이, 뿌리의 제일 끝털이 보면은 이 성장점이 있다 이 말.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가 나가고 거기에서 뿌리가 뻗어간다. 그 성장점을 떼버리면은 절대 뿌리도 나지 않고 거기서 가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 그래서 식물은 성장점이 바로 말 그대로 성장하는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나름의 생각은 식물의 성장점처럼 자기가 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식물의 성장점과 똑같은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식물의 성장점에서 가지가 나고 뿌리가 난 것처럼 자기 나름의 생각, 곧 자기 나름의 성장점, 지적 성장점이 있어야 남의 생각하고 비교해서 자기의 생각을 더 좋은 생각으로 향상적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는 것은 식물의 성장점과 똑같이 지적 성장점이다 하는 거. 지적 성장점이라면 제가 이런 생각에서 맨날 본 말입니다만 인간의 지적 성장점 이거이. 또 다음에 12번째 물음에 대하여 사고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발문을 해놓고는 시간을 안 줘. 사고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필요한 시간의 양은 다르지만은 그 누구라도 사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발문하자마자 아주 지적 순발력이 좋은 애기들, 선생님이 발문이 떨어지자마자 머리가 회전을 해가지고 답을 알았다고 하는 애기예요. 그런 애기들 손 들어버리면은요, 선생님이 바로 또 지명해버리니까 그 다른 어린이들은 생각을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번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아예 생각을 안 해본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요것을 안 해야 쓴다. 발문, 거수, 지명 이것을 완전히 폐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 사람을 지명하면 그 지명된 어린이만 발표를 합니다. 나머지 어린이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찌 생각하냐면은 어린이들은요, 저 지명된 철수가 지명받았다면 지금 철수가 지금 발표하는 것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들을 필요가 없냐 하면은 그것도 훈련된 결과입니다. 왜 들을 필요가 없냐면은 지금 철수는 자기가 생각한 말을 선생님에게 말함으로써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과 일치되는가의 여부를 선생님으로부터서 평가받기 위해서 그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맞았냐 틀렸냐 하는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 철수하고 선생님하고 관계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므로 철수가 발표한 것을 누구도 안 들은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발표를 잘 들어보고 내 생각과 비교 사고를 해야 쓰겠죠. 그래야 내가 사고를 하고 좀 더 나의 생각이 보다 더 타당한 생각으로 변형되어 갈 것인데, 어린이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철수가 발표한 것은 철수 생각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과 일치되는가의 여부를 평가받기 위해서 철수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이기에 나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지 않아 버립니다. 자, 그래서 발문의 응답이 무엇이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발문의 응답이라는 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는 일이다, 이렇게 선생님도 어린이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히 수업이 그야말로 우수화 중심 수업으로 되어본다 이 말이에요. 몇 명만 사고하고 나머지는 사고를 안 해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꼭 버리십시다. 자, 여기서 가와시마 류타라고 하는 뇌과학자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뇌가 일을 할 수 있다, 사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다음에 13번째 이제 끝입니다. 수업의 첫 머리에서의 첫 발문은 누구나 응답할 수 있는 난도로 만든다. 그러니까 수업의 제일 처음 발문은 누구든지 다 쉽게 답을 말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발문을 던졌습니다. 누구든지 응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문제로 던졌습니다. 가령 여기 같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요 지도를 해야 쓰겠다. 그럴 때는 대뜸 이 문제를 내놔버리면은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내기 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 모두 다 4분의 1에다가 색칠하세요. 어린이들이 전부 노트에다가 이거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3분, 요거 4등분해서 거기다가 색칠을 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다 된 사람 선생님께 가지고 오세요. 노트를, 그림 그린 노트 여기다 한 칸만 색칠하는 것을 갖고 옵니다. 갖고 오면 선생님이 보고 잘했다, 크게 동그라미 빨간 연필로 핵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일부러 빨간 연필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기들이 답을 딱 가져왔다면 그러면 오 잘했다 이렇게 쳐요. 그럼 어린이들이 이게 동그라미 상을 받았다 이 말. 그래서 애기들 이름으로 이것을 동그라미 상이라고 한다고. 동그라미 상, 내가 맞았다는 것을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거죠. 그 기쁨이 있다고 말이에요. 성취의 기쁨, 기쁨 만끽. 이 작은 기쁨을 쌓아 올리면은 높아지겠죠. 커지겠죠. 이렇게 해서 점점 성취하는 기쁨, 달성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란 건 재밌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그렇게 잘하고 계시면은 어린이들이 자연히 공부하기 재밌다, 수업 정말 재밌다, 우리 선생님이 공부 잘 가르친다 그러고 애기들도 다 선생님을 칭찬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또 아까 같이 당위론이 발문을 잘해야 됩니다 한다든지 뭐 수업을 잘해야 됩니다 한다든지 이거 전부 당위론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당위론은 100번 말해봤자 소용없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능정적 주체가 되어갖고 사고하도록 수업해야 됩니다. 이 소리 100번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방법을 말해줘야지. 이것이 지도자들이 할 일이다. 장학사들이 할 일이고 장학관들이 할 일이다. 그리고 연수원 강사들이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당위론만 하고 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문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니까 어린이들이 사고할 수 있도록 발문을 만들어서 던지세요. 이렇게 강의한다 그 말. 그래갖고 실제로 되었습니까? 택도 없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도자들이나 연수원 같은 데 있는 강사들이 그 지도 내용이 이게 전부 당이론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론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수업할 때는 하나도 쓸모가 없는, 선생님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당이론이 몽땅 가득 차 있어도, 교수학의 이론이 가득 차 있어도 실제로 그 이론대로 어린이들이 행위할 수 있도록, 사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론은 이론이고 실천이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그 이론을 실제로 어린이들이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도자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생각하면은요, 우선 배울 때 재밌어요. 배울 때 그 기술 재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달할 때도 재밌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배운 선생님도 재밌고, 오늘 배운 방법대로 내일 수업 한번 해보면 잘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잠을 자면 말이죠. 어째서 오늘 밤이 이렇게 유난히 길다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얼른 날이 새면 학교에 가갖고 이거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을 가진다 이 말이죠. 아니, 선생님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됐지만은 나는 젊었을 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날이 왜 이렇게 길다냐, 밤이 왜 이렇게 길다냐, 얼른 가서 이 발문 던져가지고 어린이들이 이대로 정말 움직이는 거 보고 싶다, 수업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뭔 밤이 이렇게 기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수업이란 것은 우선 선생님 자신이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야 애기들이 재밌다 이 말. 재밌게 수업하려면 수업의 방법이나 기술, 이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늦으리. 오늘 당장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요, 선생님들이 내가 수업에서 그대로 실현을 해서 애기들을 기쁘게 하고 애기들의 학력을 기른다고 하는데도 큰 뜻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방임, 선생님들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를 지키는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수업의 기술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학부형들, 어머니들은요, 이제는 수업을 보는 눈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가 커서 그야말로 지식을 갖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그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부 잘해서 그다. 쉬운 말로 공부를 잘했을 때문에 저니까 높은 지식을 몽땅 갖고 사고력 풍부하게 기르고 탐구력을 길러야 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수업한 것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는다. 탐구력이 길러지지 아니하고 저니까 높은 지식이 길러지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이 판단하는 지금 때가 됐습니다. 이때 선생님들, 어머니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담임선생님 갖고는 안 되겠다. 1년 농사 배려본다. 그래서 엄마들 가운데서 담임을 바꿔달라고 하는 요청을 교장한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때 나를 지키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수업의 기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재밌게 해서 어린이들이 우리 선생님 참 잘 가르친다. 이렇게 됐을 때에 결국은 나는 이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업의 기술이나 방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방위의 수단입니다. 수업을 잘한다, 애들 잘 가르친다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보다 더 큰 의의는 어디가 있냐면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자기 방위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